지난 11월 1일 우리는 강원도의 한 유명 두부 마을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가 정성껏 해주시던 그 손맛을 느껴보고 싶어서일 겁니다. 사진만 봐도 그 손맛이 느껴집니다. 손으로 만든 듯 투박하고 커다란 모두부는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지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따끈한 순두부에선 구수한 손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 뒤편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주방 뒤편엔 공장에서 사용하는 두부판이 있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 보니 두부 공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직접 만든다던 사장의 말과 달리 바로 이 공장에서 두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다 나갈 거예요? 네, 다 나갈 거예요. 콩 한 마리 얼마씩 하지? 콩 지금 8kg에 지금 우리나라 콩 지금 5만 원씩이고. 그럼 다 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자기가 만들었다 해. 손등으로. 그 소비자들 마음이가 자기가 만들었다 이게 집에서. 이렇게 미국산 콩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두부들이 식당에선 직접 만든 국산 콩 두부로 둔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맛있는 게 없어요. 아 진짜요?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 건가 봐요? 여기 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런 두부를 직접 만들어요? 여기서 다 직접 하는 집이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같은 일들이 우리가 취재한 두부 마을 14곳의 식당 중 12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부 마을의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에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두부 제조에 사용한 수입콩은 어디 있을까? 안쪽에 위치한 또 다른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수입콩 있네. 그죠? 미국산 콩포대가 창고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곳 역시 수입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포대를 열어 자세히 살펴보니 까만 진눈이 특징인 미국산 수입콩이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 187회 두부마을의 진실편, 그 방송 기억하십니까? 한 유명 두부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현장과 두부에 감춰진 검은 진실을 공개했었습니다. 방송 이후 두부마을까지 찾아가 국산이라고 믿고 먹었던 두부가 사실은 미국산 콩으로 공장에서 만든 이런 두부였다는 사실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배신과 그리고 분노의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두부마을 번영 회장에게서 저희는 한 통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방송 나온 걸 내가 보고 제가 여기 성남 번영 회장입니다. 두부 마을은 주말 같으면 5천에서 6천 명이 다녀가요. 지금 이 동네 난리 났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네, 부정을 저지른 집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네네. 그 집만 내보낼 것이지. 네. 그 전체적인 그렇지 않고 양심껏 하는 그런 가게까지 전부 싹 싸잡아가지고 방송을 내보내면 네. 그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과연 사실과 다른 걸까요? 저희가 당시 취재한 결과 국산 콩으로 정직하게 두부를 만드는 곳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단 2곳. 방송 이후 두부마을은 과연 정직함을 되찾았을까요? 아울러 국산 콩 두부를 제대로 만드는 2곳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한번 두부마을로 향했습니다. 두부마을의 번영 회장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통화 내용대로 지난 취재 때와 달리 관광버스는커녕 손님들의 차량도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번영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에 전화하는데요. 구매이죠? 네네. 나 알아.
방으로 들어가죠. 방이요? 중면이죠? 저쪽 방으로 들어가죠, 방으로. 이 동네지. 이곳 역시 국산콩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했던 식당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과연 두부마을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번영 회장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통화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근데 이제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방송국 PD님이나 작가님들하고 싸우려고 전화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연성이 높아졌던 것은 마을 자체를 전체를 싸잡아서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진짜 양심을 걸고 해온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님이 없어요, 진짜. 사실상 가장 피해를 입은 거는 뭐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셨던 분들이 가장 피해가 심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동네가 주말 같으면요 5,000명에서 한 6,000명이 다녀가요. 그분들은 다 다 사기당해서 먹고 간 거야. 난 그 부분들이 아쉽지 좀.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부터 콩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동네에서 지금 통장님하고 그런 걸 의논하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단체로 두부 기계를 들여놓고 만들어서 우리 동네만 국산콩을 공급하려고 그러던 찰나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동네 사실은 이렇게 하고 다시 전화해고 길을 만드신 게 내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고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러는 입장에 뭐 다른 대안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손해의 피해자가 생겼잖아 지금. 그렇죠? 방송 이전부터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왔다는 번영 회장의 말. 그렇다면 방송 이후 전화위복의 길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공장에서 미국산 콩으로 만든 모두부를 납품받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식당은 한산해 보입니다. 먼저 마을의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단 실에서 많이 틀린 거예요. 제가 듣기는 어떠냐 뭐 너희 집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없는 무에서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렇게 해도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동종업종이고 가까이 있잖아요, 가게들이. 그러면 같이 장사하시는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는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또 사장님 직접 만드신 거? 살기도 하고 또 쓰고 저기 바다다 쓰기도 하고 막 경비해서 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방송 이후 타격은 있지만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모두부를 납품받던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예? 예. 아, 저희 채널에 전화하는. 근데 왜 오셨어? 아, 뭐 여쭤볼 게 있어. 여쭤볼 거 없는데 나는. 내가 할 일이 없는데. 혹시 방송이 달라진 점이 있으면 달라진 거 없고요. 저희는 할 얘기 없어요. 나는 안에 아무것도 안 써붙여서 장사했고 난 두부도 지금 해서 팔아요. 100% 국산 콩으로. 이 두부 틀이 하도 지저분해서 이걸로 지금 맞춰왔어요 이거. 이거 마트에서 두부도 주고 하는 거 이거. 공부를 해서 다 만들어왔어요. 두부 누르려고. 아, 이제 만드시려고요? 어제 그저께 만들고 있어요 제가. 했어요. 처음에는 안 만드셨죠? 네?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아니, 원래는 안 만드셨죠? 안 만들었는데 두부 안 만드는 내가 막줄 몰라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뭐 지원하니까 내가 안 만드는 건데 하기로 했어. 내가 해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어. 실제로 새로 구입한 여러 개의 두부 누름 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믿고 먹었던 손님들에게 전할 말은 없는 걸까? 그때는 이제 손님들한테도 다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셔서 근데 우리 공짜로 다 줬어요. 공짜로 다 줬다고. 공짜로 어떻게 줘요? 그냥 서비스를 그냥 다 줘버렸어요. 딴 사람은 나가. 순두부는 100% 국산콩으로 쓰고 그거 해가지고 이걸 다 줘버렸어요 손님들 그냥. 아, 방송 후에요? 아니 그 전부터 다 줬어요 서비스로 그냥 무한리필. 아시죠? 모두부는 뭐예요? 모두는 그냥 콩으로 나가니까. 그거 주세요. 순두부랑 모두부 주세요. 서비스라는 사장의 말과 달리 메뉴판의 모두부 가격은 9,000원이었습니다.
그럼 모두부라고 적혀 있는 메뉴는 뭐예요? 그것도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어느 거를? 모두부라고 메뉴판에 그건 저 바꾸 저쪽 김치하고 뭐 반찬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집바짝들 해가지고 주는 거는. 아니 다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그거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대사서 손님이 달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타닥 서서 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타닥 서서 기분 몰라도 기분이 타닥 서서 뭔지 알아요. 서서 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소비자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내셨나요? 이제부터라도 두부를 직접 만든다고 했으니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변화는 다른 식당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까? 조심스레 방송 이후에 대해 물었습니다. 방송 나가면은 뭐 방송 나가는 집들이 좀 풀는 것 같겠지? 손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봐요. 그래서 뭐 같은 입장이니까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잖아, 그지? 아무래도 뭐 손님들이 보고 뭐 올 사람은 없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그러지. 근데 솔직히 뭐 모두 들어오는 거는 여기 콩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낮게 7,000원씩 받고 있어. 손님들한테도 그런 모두부는 여기 게 아니다고. 아니, 우리는 안 한다고 얘기해요. 이거 국산이에요? 예. 아침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면서 시골에 그날그날 만들어서 하면서 막 누가 쉬어. 저희가 다른 뭐 이제 취재로 왔을 때 예. 이제 두부도 다 여기서 만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는 그날그날 직접 만든다는 말 하진 않으시겠죠?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손님에게도 정확한 원산지를 밝히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취재 당시 미국산 콩으로 만든 모두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다른 식당들도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전문이 아니에요. 의문은 아닙니다. 다들 쓸 때도 있어요. 당장 국산 콩으로 두부를 직접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임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단속된 두 곳의 식당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엔 매일 새벽 두부를 만든다던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기 사장님 계신가요? 먼저 원산지 표기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메뉴판에 써있는 국산과 미국산 표기는 괜찮은 걸까? 콩은 국산, 미국산 다 쓰세요? 네. 두부를 여기 직접 만드세요? 네? 두부를 직접 만드세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다가 힘이 들어서 저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어요. 두부는 어디서 만들어오세요? 아니, 제가 잘못했으면 시정할게요. 지금 뭐 그렇게 큰 건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원산지 네. 콩도물의 표시로 적발이 되신 거예요, 단속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장. 더 이상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찍어야 되나요? 이쪽에 보세요. 여기 보실래요, 사장님? 예. 여기 박스에 표시가 돼 있죠? 납품받은 두부판에도 뚜렷하게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메뉴판에 원산지를 다르게 표기했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저 사장님 계세요? 아이고, 다리가 두 분 다? 다 안 계세요? 사장을 기다리기로 한 후 메뉴판을 살펴봤습니다. 두부에 대한 원산지 부분이 삭제된 메뉴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인데요. 네. 네, 그 이후에 네. 어떻게 변화가 됐나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이에요. 순두부 이제 만들려고. 그럼 그때부터 지금 계속 그냥 거기서 받아 쓰시는 거세요? 네. 미국산 콩으로? 네. 그러면 저 메뉴판을 바꾸셨네요? 메뉴판으로 그거 저기 밑에 그거 하라 그랬어 지금 바꾼 거지. 그럼 손님들한테는 뭐 국산 콩으로 한다고 아직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세요? 네. 그럼 솔직하게 미국산 콩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직접 보여주겠다며 우리를 주방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무슨 통이에요? 여기 해양 생중지요.
심층수요? 네. 저 기계예요? 네. 아, 이제 직접 만드시려고요? 네. 하루 뒤에는 저희만. 창고로 쓰던 공간에 두부 기계를 마련해 두부를 직접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납품 받는 데는 계속 그거 사용하고 할 수 없죠. 제가 지금 뭔가 구하니까 지금 제가 지금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준비 중이셨어요? 네. 이게 그렇게 금방 빨리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있어서 다시 한번 나와보셔요. 기계뿐만 아니라 국산 콩도 구입 예정이라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기대를 안고 두 번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를 만들던 식당. 먼저 원조 두부집이라고 하던 식당부터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두부 제조에 사용한 수입콩은 어디 있을까? 안쪽에 위치한 또 다른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수입콩 있네. 그죠? 미국산 콩포대가 창고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곳 역시 수입 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포대를 열어 자세히 살펴보니 까만 진눈이 특징인 미국산 수입 콩이 확인됐습니다. 과연 방송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 채널A 모터리스파에서 하는데요. 네. 예, 그 저번에 저희 왔었잖아요. 엄청나게 달라지죠. 매스컴을 엄청난 매스컴을 탔는데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보고 전화가 밤에 빠져요. 밤에 한 20평대에 전화 오는 거예요. 저도 뭐 얼마나 심했는지 몰랐죠. 그 정도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되는 거지. 큰일 것이다시피 정말 전멸이에요, 그거는. 저녁 식사가 한창일 시간이었지만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 이후 메뉴판의 원산지 표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테이프로 원산지를 가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직접 물었습니다. 콩 두부도 여기서 만들고 국산 콩을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에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을에도 이렇게 아니, 그거는 아예 가만있어. 그거는 변명해. 그거는, 100% 맞습니다. 거기 바로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티가 나게 한두 자루 있는 거하고 20% 있는 거 그건 너무 티가 나지 않냐.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 선생님 말씀 맞아요. 항상 제 마음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항상 걸려 있었어요. 항상. 단속 이후로 예. 그럼 그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받아오시고? 통에 있는 거가 한 300부터 남았어요. 아, 그거 볼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장.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하고 저 통에 예주가 있는데 요거 쓰면 끝입니다. 이거 쓰면 끝이고 그래도 많이 파셨나 봐요. 이걸 솔직히 짜증나게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콩을 바꾸실 생각은 있으세요? 야, 그래. 바꾸려고 저걸 가운데 열리. 이미 두부를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이 마련된 이곳. 기존에 납품받던 곳에 국산 콩 주문을 해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오래전부터 두부마을에 콩을 납품해왔다는 유통업자를 만나 해당 식당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할머니는 거기 들어간 지가 언제 됐냐? 내가 너무 순간 쭉 사보니까 작년은 없어. 내가 왔으니까. 올해는 쭉 쓰신다고 어머니하고 10월 말인가 내가 통화를 하면서 수입콩이랑 했었는데 이제는 난 안 하고 아주머니 콩을 쓸 테니까 좋은 콩을 갖다 달라. 그 이후에도 계속 거래를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걸렸다더라. 그래서 우리 콩을 쭉 쓴다더라. 쭉 쓴다고 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콩을 좀 대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국산 콩 공급을 부탁했다는 사장. 그렇다면 순두부와 모두부 모두 국산 콩으로 만드는 걸까? 며칠 후 우리는 식당을 다시 찾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셨네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사장의 모습. 두부를 직접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어서인지 식당 문은 잠겨 있었는데요. 며칠 전 안내받았던 창고 쪽으로 가봤습니다. 불려놓은 콩을 보니 두부 만드는 작업을 준비 중인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이 켜져 있길래 아침에 와봤는데 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네네. 수두부 하고 이제 문 열어요. 지금 수두부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콩이 바뀐 거예요? 네, 바뀌었습니다. 먼저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거 없어지면은 이제 음식 오느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취재 당시에 봤던 검은 신운이 특징인 미국산 콩과 달리 신운이 매끈한 국산 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 바꾸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손이 너무 마음에 붙었다는 걸 느끼고 그거 외에는 안 쓰겠느라고 저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서 나온 실직으로 많이 길었으니까 저희가 만드는 거 카메라에 담아주세요. 이상은 없으니까 제가 이제는 뭐 여기 이만큼은 저희가 살까. 실제로 그동안 미국산 콩이지만 순두부를 직접 만들어 온 터라 국산 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작업 과정이 다를 것은 없습니다. 검은 신운이 없는 국산 콩으로 콩물을 내니 확실히 미국산 콩보다 더 뽀얗고 고소한 풍미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만든 콩물을 굳히면 순두부가 되고 다시 틀에 넣어 굳히면 모두부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데 국산 콩으로 만든 모두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부 만들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 봐요. 우리가 이제 순두만큼을 가져가게 조금 이렇게 나갈 것이고 모두가 그걸 쓰던 대로 이거를 가지고 쓰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 햇불을 가졌어요.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그걸 이렇게 먹으려고 할수 없었어요. 사장은 방송 직후 주문했다는 국산 콩도 자신 있게 보여줍니다. 이거예요? 네, 위치 바뀌었네요. 저번에 그러니까 잠깐 애플한 사이에 오셔가지고 여기 신호를 아시니까 여기 문 열어놨더니 여기다 넣으셨더라고요. 가까운 데 넣으시더라고요. 콩의 양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어요? 네. 먼저 콩하고 나머지 다 넣을 겁니다. 비록 국산 콩으로 만든 모두부는 없었지만 이 변화를 시작으로 두부마을의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방송 이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양심적인 두 곳의 두부집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저희가 취재한 미 방송분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두부마을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졌던 이곳. 안에서는 두부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우리는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식사세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시부터 가네요? 그거 어떻게 돼? 언제부터 돼? 지금? 누구 지금 만드는? 다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주방 안에선 이미 만들어진 순두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부는 어디 있는 걸까? 여기 있는 순두부가 여기는 두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만드시나 봐요? 네, 매일 만듭니다. 실제로 이곳에선 순두부를 다시 틀에 넣고 모두부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부 마을이었지만 취재 도중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두부를 직접 만드는 모습에 제작진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기계가 있으니까 빨리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오래 안 걸리네요. 옛날에는 렉스를 늘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기계를 하니까. 사장님, 그럼 왜 두부가 층이 다 색깔이 틀려요? 검정콩, 노란색, 파란콩을 이불로 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 콩 종류가 다 틀린 거예요? 네. 더욱 놀라운 건 세 가지의 콩을 써서 층층이 색이 다른 두부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콩을 보여주겠다며 식당 안쪽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기 이렇게 원산지 놓고 이렇게 콩을 싸고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 네, 원산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원산지는 물론 생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해놓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노란콩이고 여기는 청장. 포대 안의 콩을 보니 투박하고 작지만 씨눈이 깨끗한 국산 콩이 확실했습니다. 써있는 생산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통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설악산 중턱에 위치한 깊은 산골 마을입니다. 그 집에서 익었어요? 그거하고 감정콩하고 신콩하고. 검은 콩과 이 청콩은 식당에서 직접 주문한 것이기에 이곳에선 특별히 재배하는 콩이라고 합니다. 거기 내 이름 이렇게 콩판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써오진 않는데. 가보셨어요, 거기 가게? 거기 콩 갔어졌지. 아, 콩이 이제 다 없나 봐요. 아 이제는 전 수북히 쌓여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은 그런 콩이 없지. 아 팔고 이제 다시 또 수확할 터이 됐는데. 콩을 보고 싶다고 하자 우리를 콩밭으로 안내합니다. 멀지 않은 곳 깊은 골짜기에 넓은 콩밭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콩밭이에요? 이게 콩이잖아요. 이것도 흰 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흰 콩이 되는 거예요, 노란 콩. 이게 익으면 노란색으로. 수확을 앞둔 이 콩은 식당과 오래분 계약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10월 말쯤 되면 다 저걸 비어갖고 이제 말려갖고 11월 달에 이제 터는 거지. 그럼 거기 사장님도 이 콩을 쓰는 거예요? 아, 가게. 네. 그거 내가 갖다 줘. 농부와 식당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두부. 그런 노력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다시 두부 마을로 발걸음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취재했던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던 두 곳 중 한 곳은 정중히 촬영을 통한 공개를 거절해 밝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두부 마을의 모든 식당이 국산 콩으로 순두부와 모두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은 두부 마을에서는 작은 변화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국산 콩으로 순두부를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고 시간과 여건이 마련된다면 모두부 역시 국산 콩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산 콩으로 만들었으면 국산으로 만들었다. 수입산으로 만들었으면 수입산으로 만들었다. 정직하게 판매하고 식재료에 따라 합당한 가격이 책정된 두부를 먹기 원하는 것입니다. 두부마을과 소비자의 이런 신뢰가 다시 쌓일 때 주말이면 5, 6천 명이 다녀갈 정도로 강원도 유명 관광지였던 예전의 두부마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한 말처럼 그때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 첫 번째 이야기. 전국 각지에서 시청자의 착한 식당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추천받은 음식을 탕반, 백반, 면, 빵, 기타 메뉴로 분류한 뒤 시청자가 추천한 총 266곳의 식당 중 26곳의 식당을 착한 식당 후보로 최종 선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착한 식당 검증에 나섰습니다. 국민보양식 육개장과 착한 식당의 두 번째로 도전하는 닭게장. 강원도 정선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모두부. 모두부를 맛본 검증단의 평가는 콩의 풋내가 있거든요. 그 풋내가 그대로 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원래 두부 만드는 방식대로 속이지 않고 제대로 만든 두부다.
속이 알차 쉽게 으깨지지 않는 모두부는 만든 방식도 맛도 합격점. 그러나 최고의 두부로 만든 두부 전골의 맛은 아쉬웠습니다. 모든 동일의 맛이 이 얼큰한 맛을 가려버려요. 경기도의 다문화 거리에서 만난 한 베트남 쌀국수집. 일반 쌀국수집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베트남 향신료를 더한 쌀국수. 15kg의 소뼈로 우려낸 깊은 사골 육수에 베트남에서 직접 공수해온 각종 향신료를 우려낸 국물. 베트남 본토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는 오리지널 쌀국수. 그러나 청결하지 않은 위생 환경으로 인해 아쉽게 착한 식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착한 식당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번 더 검증 와도 되겠죠? 예, 저희 노력해볼게요. 네. 과연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착한 식당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 시청자가 보내온 제보. 이 빵집은 직접 밀을 재배하고 재분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빵의 나라 프랑스에나 있을 법한 곳인데요. 만 들어서 아마 거의 모든 오너 셰프들이 하고 싶어하는 앞에 팜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앞에 뭐 자기가 재배를 하면서 직접 뭐 재분도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빵까지 만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신선도는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맛까지 더 좋다는 뭐 금상첨화겠죠.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영천시. 시내에서도 30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보행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적한 곳인데요. 진짜 빵집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거리에. 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빵집을 찾았습니다. 우리밀빵을 판매한다는 이곳. 특이하게도 일주일 중 단 이틀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고소한 밀의 향이 풍기는 빵의 가격은 2,5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은 소박한 빵은 모두 우리밀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두 종류, 그러니까 이 자체가 통밀을 완전히 갈아서 만드는 빵이 있고요. 요거는 요 통밀에 있는 끝에 있는 껍질을 다 깎아줍니다. 얘는 모두 국산 단호박 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시중에 이렇게 빵의 종류는 단호박, 쑥가루 등을 넣은 카스테라와 식빵 등 대여섯 가지 종류가 전부입니다. 먼저 시식용 빵을 맛보는 검증자. 이때 큼지막한 빵을 가져와 썰어주는 여주인. 바로 모닝빵이었는데요. 흔히 봐온 모닝빵에 비해 좋기 2배는 큰 것 같습니다. 모닝빵 같은 경우도 이거 사람들은 처음에 오해했네. 일꾼들 간식으로 그러니까 간식을 한 개 먹어도 저는 깜짝 놀라 햄버거 빵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직접 농사지어서 만든 밀로. 그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이쪽밖에 없습니다. 일수학 자체도 다른 데보다 좀 늦어요. 수학은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수학은 아무것도 없는데 6월 말쯤에 9월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딱빵 굽기 하는 전날 재분을 하는데 한 포면 한 포 이렇게 저희들 정해놓은 양에서 그렇게 먹습니다. 빵을 매일 만들면 직접 재배한 밀 수급이 어려워져 일주일에 단 이틀만 운영한다는 것. 빵을 구매해 나오는 검증단. 밀가루 같은 거 재분도 바로 뒤에서 다 해요. 우리는 주인의 양해를 구해 밀 재분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농부가 본업이라는 사장은 6년째 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농작물을 키우고 있지만 늦가을에 밀을 심어 6월 무렵이면 밀을 수확합니다. 빵 굽기 하루 전날 밀을 재분한다는 방앗간. 뽀얀 밀가루가 흐트러져 있는 방앗간에는 도시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대형 재분기가 보입니다. 저쪽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다 밀기열이에요. 밀기열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껍질이죠. 밀가루는 여기까지
포함된 걸 통밀가루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포함된 게 통밀가루고. 보통 이제 저희가 통밀식빵 만들 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밀가루거든요. 아, 그냥 밀가루예요? 10ml라 해도 뭐 그렇게 희진이 다른 뭐 모닝빵이나 카스테라나 이거는 요게 분리된 상태인 밀가루. 우리는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를 확인한 뒤에 식사빵으로 구분되는 모닝빵과 통밀식빵, 바게트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밀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글루텐 함량이라던가 이게 빵을 발효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근데 이제 만드시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드셨거든요. 겉에도 크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 입안에 헐지 않게 하시려고. 그냥 기존의 바게트는 질기고 그래 입천장을 다 이렇게. 저희 오실 손님들 연령대가 지금 모임에 들으시니까. 일반 식빵 같은 질감이죠. 네, 식빵 질감이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주 고객층을 배려해 완성도 있는 빵을 만들었다는 평가. 지금까지 먹어본 우리밀빵 중에서는 가장 맛이 있었고요. 밀가루가 신선해서 그런지 정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너무 맛이 있었어요. 밀도 굉장히 신선하고 되게 좋고 맛도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그 점만 빼면은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은 남는 빵집이었습니다. 착한 식당 선정을 앞둔 이 빵집에서 찾은 단 한 가지 아쉬운 점. 우리는 빵집 방문 당시에 사장에게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뭐 계량제나 뭐 그런 거 사용하세요? 계량제는 조금 씁니다. 계량제는 사실 좋습니다. 네. 볼륨 때문에. 왜냐면 우리 밀가루 빵 자체가 빨리 굳잖아요. 네. 근데 택배를 생각하면 택배는 내일 받는데 굳잖네. 그래. 인공 첨가물인 계량제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사장. 기대 이상의 빵 맛에 반했던 검증단도 아쉬울 뿐입니다. 특별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첨가물을 넣지 않고 만든다는 한 빵집을 또 다른 시청자도 제보를 해온 것. 모든 식재료를 유기농을 사용해 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명의 시청자의 제보처럼 정말 착한 빵집일까요? 우리는 이 빵집을 찾아 바다 건너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나눔 착한 식당 1호점, 착한 튀김집이 있는 제주도. 안녕하세요. 저희 착한을 찍으러 제주도까지 왔어요. 제주도까지 왔는데 좀 발견했으면 좋겠네요. 네,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착한 빵집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봅니다. 빵집을 들어가다 걸음이 멈춰선 검증단.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빵집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유화제, 수입밀, 방부제 등의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그런데 진열대에 놓인 빵 종류가 단촐합니다. 투박한 모양의 옥수수빵과 대표적인 식사빵인 통밀식빵, 단 2가지뿐입니다. 다른 빵은 더 없어요? 다른 빵이요? 네. 저희가 빵 종류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날그날 좀 종류를 빵의 종류는 적지만 매일 다른 빵이 나온다는 영업 방식이 특이한데요. 통밀 식빵의 가격은 6,000원. 유기농 통밀, 쌀 조청, 천일염, 국산 현미유를 사용해 만든다고 합니다. 조청이 있나요? 파울이나 여기에서 유기농 매장에서 나오는 쌀국수예요. 도태지라든가 케이크는 밀가루를 안 넣고 쌀을 들어있고요. 그냥 조금 가려운 빵은 유기농 소스만 나요. 주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장의 말.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주방의 작업대 위에는 국산 유기농 밀가루 등의 재료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밀이 뭐 좋아요?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겨울을 지나니까 겨울에는
여기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뭐 거의 안 쳐도 잘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거일 경우에는 완전 검수인데. 사실 인공 첨가물 없이 우리밀빵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글루텐 함량이 적어 잘 부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밀로 만든 이 옥수수빵과 식빵은 그 단점을 잘 극복했을까요? 맛을 보기 전 통밀 식빵의 풍미를 맡아보고 그 속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계량기 같은 걸 쓰면은 화학적으로 이렇게 팽창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교밀하게 층이 만들어지고 빵빵하게 모양이 여기다 좀 더 이렇게 볼륨이 더 나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밀하진 않지만 조직 자체가 뭐 그렇게 예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작진의 촬영 때문에 검증이 중단된 상황. 먹어보고 싶어. 네, 먹어보고 싶어. 고소한 빵 냄새에 검증단의 손과 입이 바빠집니다. 식빵을 찬찬히 음미하는 검증단. 그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은은하면서 고소한 국물 향이 계속 나요. 먹으면 한 입 더 먹고 싶고 계속 땡겨요, 맛이. 그거 뭘 다르지가 않은데 이 풍미하고 밀의 풍미한 것도 되게 맛있어요. 옥수수빵을 찢어보니 빼곡하게 차있는 옥수수 알이 보입니다. 옥수수빵을 맛보던 검증단의 얼굴에 슬며시 떠오른 미소. 어떤 뜻일까요? 먹으면서 괜히 웃음이 시선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좋은 밀가루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밀가루의 향, 그 향의 맛을 이 옥수수의 단맛이 넘어서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해서 만든 거였어요. 옥수수의 탱탱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우리밀과 적절히 어우러져 조화롭게 만들었다는 평가. 사장님, 이거 옥수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장에서 나와요. 사장은 구입한 옥수수를 흔쾌히 보여줍니다. 유리병에 들은 옥수수는 유기농 설탕과 천일염으로 맛을 낸 국산 유기농 제품. 이곳의 케이크는 예쁘게 장식한 일반 케이크와 다르게 밋밋한 모양인데요. 풀이 100%라서 그냥 다른 식물성은 유화제도 들어가고 우유가 아닌 다른 재료가 들어가니까. 생크림에 대한 진실을 밝혔던 지난 방송. 프랜차이즈 케이크의 달콤한 생크림의 정체는 바로 식물성 크림. 식물성 기름에 각종 인공 첨가물을 넣은 것으로 우유는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지방에 비해서 혈관에는 2배 이상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내일 안 팔리면 다 예약만 해요. 그래서 세팅을 해줄 수가 없어서 주문을 해야지. 유크림 케이크는 예약 주문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케이크를 예약 주문한 뒤에 다시 케이크를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검증단이 일정으로 인해 먼저 서울로 돌아간 뒤 다음날 예약한 케이크를 찾으러 온 제작진. 그런데 오늘은 빵 진열대가 풍성해 보입니다. 매일 다른 빵을 만든다는 사장의 이야기처럼 오늘은 새로운 빵이 등장했는데요. 팥 앙금을 직접 쑤어 만든 단팥빵, 소보루빵, 호밀빵 등이 보입니다. 확실히 종류가 다르네요, 맨날. 네, 종류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예약 주문한 케이크를 받는 제작진. 갓 만들었다는 블루베리 쉬폰 케이크를 안고 검증단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로 이동합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왔어요. 검증단을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시간. 그래도 거의 안 녹았네요. 아, 근데 이게 조금 마른 부분이 있네요. 100% 생크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이 계속 증발을 하게 되죠.
약간 우유처럼 흘러내리는 데도 있어요. 여기. 동물성 유크림은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갈라지고 거칠어집니다. 모양을 유지해주는 인공 첨가물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약 판매가 필수라는 겁니다. 쌀가루와 유크림, 블루베리 잼을 넣어 만든 블루베리 쉬폰 케이크. 검증단이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크림의 주인은 우유거든요. 이걸 먹어보니까 우유 맛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 순하고 부드러운 우유 맛. 빵과 케이크를 모두 맛본 뒤에 검증단의 최종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과 같은 곡물의 맛을 혹은 부자재가 가지고 있는 그 맛들, 우유의 맛이라든지 이런 맛들을 고스란히 잘 배합을 해서 우리 입에다가 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밀 자체가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거든요. 글루텐 함량이 낮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레시피를 완성하셨을 것 같아요. 먹었을 때는 이게 우리밀빵이구나 하는 거는 약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의외로 굉장히 맛있고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는 이곳에 착한 식당 공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왔는데요. 네. 그 어느 분이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제 사실 검증 온 거였어요. 그러셨구나. 혹시 오픈 검증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막 정신없을 때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때도 있고 막 괜찮아요.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면은 괜찮아요.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시청자가 찾은 착한 식당 후보 현공심 씨입니다. 작은 빵집에서 시작되는 현공심 씨의 하루.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오전 7시 30분. 빵집 치고는 꽤 늦은 시간입니다. 일반 빵집의 경우 꼭두 새벽에 출근해 수십 가지 빵을 빚는데 말입니다. 출근이 되게 늦으시네요. 네. 보통 저도 빵집에서 한창 일할 때는 뭐 새벽 5시, 6시 그렇게 출근해서 많은 양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을 많이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도 좀 늦어요. 제과 경력 20년 차, 유명 호텔 제빵사와 학원 강사로 활동하던 현공심 씨가 빵집을 시작한 것은 5년 전. 대중적인 달콤한 빵보다 건강을 생각한 빵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슨 빵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오디 생크림빵하고 통밀식빵하고 검콩 현미빵을 만들 거예요. 하루에 많은 종류의 빵을 팔진 않지만 날마다 다른 빵을 만드는 현공심 씨. 오늘의 첫 번째 빵은 통밀식빵. 국내산 유기농 통밀가루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유기농 원당, 현미유, 천일염 등을 사용합니다. 건강한 식재료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소화장애나 알레르기 등으로 평소 빵을 쉽게 먹을 수 없던 사람들까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까는 것보다 큰 포장으로 나오면 좋은데 아쉽지만 포장용 이 크기가 용량이 이렇게 작게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업장에서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거밖에 안 나오나 봐요, 이 재료들은. 네. 대용량 제품이 나오지 않다 보니 그때그때 소포장 제품을 사야 하는 불편함은 일상이 됐습니다. 버터 대신 현미유를 넣어 담백한 맛과 함께 칼로리도 줄인 밀반죽. 분주하게 식빵 반죽을 하던 중 냉장실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는 현공심 씨. 이미 만들어진 반죽처럼 보입니다. 끓는 물에다가 이제 전날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미리 글루텐의 힘이 약하거든요. 전날 이제 냉장 숙성을 했다가 다음날 재반죽해 놓고 다시 사용을 하면 그런 이제 우리밀의 그 약한 점을,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글루텐 함량이 적은 우리밀로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었던 비법. 바로 탕종법이라는 독특한 반죽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뜨거운 물에 조청, 천일염, 밀가루를 넣어 반죽한 익반죽을 하루 동안 저온 숙성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로 만드는 반죽에 이 숙성시켜둔 익반죽을 넣어 함께 반죽하는 것. 뜨거운 물을 먹었던 밀가루는 더 많은 양의 수분을 빨아들여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었겠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백밀에 통밀을 섞다가 50%, 30% 뭐 하다가 100%로 이제 한 거고 긴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 번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밀 반죽은 길쭉한 형태로 밀어준 다음 틀에 넣어 1차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발효를 끝낸 반죽은 꽤 많이 부풀어 제법 식빵의 형태를 갖췄는데요. 예열된 오븐에 1시간가량 구워주면 오늘의 첫 번째 빵. 봉긋하게 부풀어 오른 통밀 식빵이 완성됩니다. 처음에는 6% 올랐다가 가스가 이렇게 살짝 빠지면서 살짝 가라앉아요. 그 안에 있던 그 가스들이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식빵을 지켜보니 잠시 후 팽팽했던 표면이 내려앉으며 쪼글쪼글해집니다. 순식간에 못난이 빵이 됐는데요. 터진 거예요. 계량제를 넣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끈하고 깔끔하게 나올 건데 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단점은 있는 거죠.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고도 우리밀의 단점을 보완한 빵. 담당 PD가 각 구운 빵을 가장 먼저 시식하게 됐습니다. 그거 되게 쫄깃쫄깃해요. 다른 우리밀 빵에 비해. 네, 그 쫄깃함이 본래 이 통밀에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게 그 저희 두 가지 삼중법과 조청 그 두 가지가 이 식감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못생긴 게 더 맛있고 못생긴 게 좋은 거예요? 못생긴 게 맛은 좋습니다. 묵직한 보따리를 가져오는 현공심 씨. 그건 뭐예요? 요거는 현미하고요. 검은 콩을 방앗간에 가서 볶아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밀가루 대신 넣는 현미가루와 콩가루. 물에 불려 삶은 뒤 오븐에 구운 콩이 검은 콩 현미빵의 재료입니다. 식사 못해서 이제 식가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로만 하면 영양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미도 들어가니까 현미쌀도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 검은 콩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백질도 섭취를 하게 되니까 밀가루에서 부족한 분들을 이제 키워줄 수가 있어요. 단 하나의 빵을 만들어도 손님의 한 끼 식사를 생각해 영양가 있는 레시피를 선보입니다. 이 검은콩 현미빵은 특히 어르신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원당 대신 쌀 조청을 넣어 반죽을 한 것이 특징인데요. 한때 떡에 대해서도 공부했다는 현공심 씨는 쌀로 만드는 전통 떡과 이국적인 빵을 조합한 새로운 메뉴도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빵이 구워지는 시간에 맞춰 등장한 오늘의 첫 손님. 빵 냄새가 코끝을 사로잡더니 발길마저 멈추게 합니다. 각 구운 고소한 빵의 풍미가 입맛을 당기는데요. 방금 나온 빵 딱 사가시네요. 그래요? 네, 방금 나왔거든요. 드셔보세요. 아, 굳이 여기 찾으신 이유가 뭐예요? 맛있잖아요. 맛있고 유기농이니까. 네. 아무래도 저 이렇게 당분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일반 저 판매하는 곳은. 근데 여기는 유기농이어서요. 또 가족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요. 나오자마자 저렇게 팔릴 때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또 이제 이 시간이 나올 걸 아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맞춰서 또 오세요. 빵을 굽고 난 오후 시간. 잠시 시간을 내 장을 보러 갑니다. 현공심 씨의 단골 가게는 유기농 로컬 푸드를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식품 매장. 일반 식료품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제품에 비해 가격은 제법 비싸지만 빵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에도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현공심 씨의 참새 방앗간입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농약 유기농으로 키운 이 단호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호박은 왜 사세요? 저희 오후에 단호박 파이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손질을 해야 돼요. 케이크와 파이 종류는 꼭 예약 주문을 받아 만듭니다. 첨가물 없이 만들어 유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호박은 씨를 발라 삶아준 다음 으깨어 준비합니다. 여기에 무항생제 달걀, 천일염, 원당 등을 섞어 반죽하는데요. 완제품 피레, 분말 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는 쓸 생각을 전혀 해보지를 않았어요. 분말을 쓰거나 그 가공돼서 나오는 그런 퓨레를 쓰면 이 호박의 그 원재료의 맛은 좀 느낄 수가 없어요. 그 가공된 맛은 아무래도 천연 맛을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면 아무래도 맛도 더 있고 색깔도 또 더 이쁘게 나와요. 단호박의 은은하고 달큼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단호박 파이.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 원재료의 맛과 향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 현공심씨 빵의 특징입니다. 검증단이 극찬한 블루베리 쉬폰 케이크와 모든 케이크에는 동물성 유크림만을 사용합니다. 사실 식물성 크림은 거품이 안정적이고 저장성도 길게 해주는 효과 때문에 작업하기에 더 편리한데요. 일단은 제가 첨가물이 들어간 거는 안 쓸 수 있는 재료가 있는 한은 최대한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식물성 생크림 써야지 하다 보면 다른 재료도 타협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버터 비싸니까 마가린 써야지 이렇게 되고 밀가루도 잘 나오는 수입밀 쓰면 더 잘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하나씩 타협을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빵에는 인공 첨가물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 현공심씨의 원칙입니다. 블루베리가 제철인 여름, 주변 농가에서 구입한 블루베리로 만든 수제잼. 원당을 적게 넣어 단맛을 덜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겉모습,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의 빵과 케이크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공심씨만의 레시피를 고집할 수 있는 이유는 정직한 원재료의 맛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생일이어서 남편분 생일 케이크를 여기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케이크는 여기서 구매하고 있어요. 왜요?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 하시니까 애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직접 우유를 끓여 만드는 크림치즈와 뽕잎가루, 쌀가루로 빚는 롤케이크. 날마다 달라지는 빵이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반가운 손님들이 왔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착한 식당을 제보한 2명의 시청자입니다. 제가 언니고요. 제가 또 선생님이에요. 5년째 단골 손님인 이 자매가 서로도 모르게 제보를 보낸 겁니다. 어떻게 제보해 주시게 된 거예요? 제가 얘 낳고서 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MSG나 이상한 것들 들어간 건 몸에 막 반응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다른데 식당에 밥도 잘 못 먹어가지고요. 여기 거 먹고 힘을 좀 많이 낸 상황이어서 그 빵가게 다른 빵가게 할 때 그거 보고 제가 괜찮은 빵집도 있는데 하고 올려서 아무 소식이 없길래 그냥 와서도 올렸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러고는 이제 끝났죠. 근데 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올렸다고는 했는데 저도 에이 설마 제주까지 오겠어요 하고 말씀을 아무 소식도 없고 네, 소식도 없었고 여기 홍보대사시네요. 아무래도 유지가 가야 되니까요. 여기가 없어지면 빵을 못 드시겠구나. 빵을 못 먹죠. 저희 생존과 연관이 우세요 잘 가. 주인과 손님으로 만나 정직한 빵 맛으로 쌓은 믿음입니다. 어때요? 제보자분들 진짜 실제로 뵙네요. 저는 정말 빵만 만들 뿐이지 홍보를 정말 못하거든요. 선생님들처럼 이런 분들이 계셔서 힘들 때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힘들어도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직원 한 명 없이 씩씩하게 빵집을 운영하는 현공심 씨지만 가끔은 반죽하는 두 어깨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많이 파셨어요? 오늘은 매출이 별로 안 되네요. 오늘의 카드 매출은 단돈 4만 원. 현금이랑 카드랑 하면 오늘은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료값 하지만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뭐 오늘처럼 매출이 적은 날도 있고요. 뭐 한 2, 30만 원에서 매출이 조금 높은 날도 있고, 예, 그래요. 그래서 조금 많이 못 만드시나 봐요, 이제. 예, 그쵸. 이렇게 많이 해서 또 많이 남거나 그래버리면 저희가 재료비가 좀 이렇게 높이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재고량을 많이 안 남기려고 양은 조금씩만 그리고 좀 주문 위주로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늘도 홀로 분주하게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빵의 양이 많습니다. 오늘은 식빵이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식빵을 되게 많이 만들게요. 아, 오늘은 식빵 주문이 많아서 식빵만 했어요. 어디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주문 들어온 거예요. 어린이집이요? 네. 애들이 먼저 어릴 때부터 이런 통밀이라든가 첨가물 안 들어간 이런 음식에 익숙해 있으면 어른이 돼서도 다시 그 맛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어른들이었으면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아이들 간식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배달을 가거든요. 제가 배달을 나갈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혼자 빵을 만들고 배달까지 도맡아 하기엔 벅찰 법도 하지만 단 한 곳, 어린이집만큼은 유일하게 직접 배달을 갑니다. 빵집을 비워두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네. 그래서 애들 먹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좀 아쉽겠어요, 그래도. 네. 일반 빵과 조금 다른 현공심 씨의 빵. 아이들의 입맛에는 맞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정직한 맛은 통하나 봅니다. 맛이 어때요? 이렇게 샌드위치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들 때 간단하게 간단한 영어 이용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 친구들 아토피가 있는 딸아이 때문에 건강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현공심 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건강한 맛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게는 제가 꾸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 손님들이 같이 꾸려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건강한 식재료를 고집하고 음식의 맛을 조화롭게 내는 손맛. 청결한 위생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빵에 대한 정성과 철학을 담고 있는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 후보 현공심 씨의 빵집을 5가지 기준에 만족한 별 5개 착한 식당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착한 식당 명패를 전달하기 위해 이곳을 제보해준 시청자와 함께 현공심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뭔가 드릴 게 있어서 아니 무엇일까요? 열어보세요. 아니 이거는 선생님이 좀 보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 주인공 현공심 씨입니다.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잘 안 하면 저만이 아니라 저를 이제 추천해 주셨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동안의 을 같이 이제 이끌어와 준 분들한테 많이 부가 되겠구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의 주인공 현공심 씨가 오늘 아침에 만든 빵을 준비했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날아온 빵들입니다. 물 건너왔네요. 지금은요, 이 스튜디오 안에
그 어느 때보다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합니다. 여기 통밀 식빵도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옥수수빵, 먹음직스럽죠? 그리고 뽕잎 가루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롤케이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릇노릇한 단호박 파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소개 안 해드린 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블루베리 쉬폰 케이크입니다. 그런데 이 블루베리 쉬폰 케이크는 일반 케이크와 다르게 밋밋한 모양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못생겼습니다. 이 케이크는 현공심 씨가 오늘 아침에 만든 케이크입니다. 얼음 주머니와 함께 포장한 다음 불과 5시간 만에 제가 있는 이 스튜디오에 도착했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크림의 형태가 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생긴 케이크가 됐는데 제빵 유화제, 안정제 이런 인공 첨가물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동물성 크림이다 보니 만든 뒤 빠른 시간 내에 먹어야 한답니다. 못생겼지만 맛은 좋다는 현공심 씨의 이 얘기가 과연 사실일지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큼직하게 케이크를 잘라서 시청자 여러분께 케이크 속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크 속은 그래도 꽤 예쁘네요. 이제 케이크의 맛을 보겠습니다. 역시 겉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나 봅니다. 이미 망가진 상태라 크림 맛은 온전히 느끼긴 어렵지만 그래도 깊은 우유 맛이 나는 유크림과 이 쌀가루의 조합이요. 아주 담백합니다.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 지난주에 이은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듯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만나온 56개의 착한 식당, 한 곳 한 곳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의 착한 식당이 특별한 것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발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성 어린 손으로 만든 정직한 먹거리, 저희들과 함께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청자 여러분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의 검색관입니다.